예,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더케이 시스템에 싱스파크를 연결해서 조도 센서 모니터링 하는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네, 저기, 그, 네이티브 C 앱을 사용해서요, 타이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싱스파크에 연결해서 조도 센서 붙이는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싱스파크에 조도 센서 붙이는 테스트를 하고요. 네, 싱스파크에 조도 센서 붙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싱스파크로 어, 타이젠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페이크 데이터를 우선은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실제 조도 센서 값을 싱스파크에 붙이기로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개발 환경은 타이젠 스튜디오 버전 4.1.1 현재 까시면은 나오는 버전이고요. 그 테스트는 라즈베리 파이 4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이 화면이 싱스파크의 그 더케이 시스템의 싱스파크의 모습인데요. 네, 네, 싱스파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thingspark.co.kr 이렇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나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쓰시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선은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네, 회원 가입이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싱스파크로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들어왔을 때 나오는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회원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자기만의 이제 이거를 맨 처음에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고 회원 가입이 되면은 이제 자기만의 채널 만들기라는 게 뜹니다, 메뉴가. 그래서 채널까지 만드는 것까지 해 주셔야지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채널 생성까지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회원 가입이 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좀 틀려졌죠. 그 내 채널 바로 가기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고 채널까지 만들어 주셔야지 실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그 예제는 그 다음과 같습니다. 그 네, 기타이젠 ORG에 있는 RCC라는 예제를 갖고 와서 여기 중에서 일루미네이션 그 조도 관련된 부분만 가져와서 어,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도 값을 갖고 와서 실제 지금 싱스파크에 붙일 건데요. 싱스파크에 붙이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뭐냐 이게 이제 싱스파크 측에서 만든 그러니까 임의의 그 데이터를 조도 센서 그러니까 싱스파크에 붙이는 연결시키는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HTTP로 해서 겟 방식으로 해갖고 실제 조도값 가짜 데이터를 우선은 붙이는데 그런 실습이 가능한 예제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술 통해서 받으셔도 되고요. 예, 기술 통해서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타이젠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술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는 요번에 조금 연결 받으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처음부터 안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이 두 개를 그 실습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올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 장표도 함께 올려 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싱스파크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나오는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 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싱스파크에 이런 화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널까지 만들면 이런 화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필요한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채널까지 만드는 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만든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중요한 게 서로 이제 HTTP GET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PI 키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API 키를 알려면 자기 채널에 들어가서 이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메뉴가 보입니다. 이게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뷰도 보고 세팅도 할 수 있고 API 키라고 따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금 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만의 API 키예요. 이게 API 키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메모장 같은데 카피를 해 놓으시고요. 소스 코드에 붙여 넣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뷰로 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 제대로 이제 자기 채널을 열고 필드를 하나 열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의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데이터를 계속 쌓아주는 겁니다. 쌓아줘서 이게 계속 쌓아줄 때 이제 나오는 전체적인 뷰의 화면이고요. 네, 이게 뷰의 화면입니다. 이게 시간당으로 해서 뷰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료 계정일 때는 그러니까 20초 이상 기다리고 쏘셔야 됩니다. 보내야 돼요. 20초 이상 기다렸다가 보내야 됩니다. 바로 실시간은 안 되고요. 근데 30초를 잡고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 무료 계정이 20초지만 실제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30초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버가 더 K 시스템의 싱스파크 서버가 클라우드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이터를 조독값을 보내고 30초 이상 딜레이해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보내는 식으로 하셔야지 놓치지 않고 이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싱스파크 이 클라우드에서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게 이 30초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 키 값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키인데요. 이 키 값을 알으셔야지 됩니다.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으로 HTTP 이게 이제 방식인데요. HTTP 방식으로 이제 프로토콜 방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get 방식으로 해서 get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get 방식이고 물음표가 들어가고 value key value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그 다음에 이제 key valu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이게 이제 HTTP의 get 방식입니다. HTTP 방식은 7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get 방식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싱스파크 server.kr 또는 API 싱스파크 KR 그러니까 이렇게 통일하시면 되겠어요. 통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I 싱스파크 KR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get 방식으로 업데이트라는 걸로 해서 이제 이 조도값을 보내면 이 조도값을 보내면 이 조도값이 실시간 바뀝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HTTP get 방식을 사용합니다. HTTP 방식 7가지 방식 중에서 get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HTTPS API 싱스파크 KR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키 밸류 이런 키 밸류 형식의 키 밸류 형식의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료 사용자는 20초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 코드 30초를 사용하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30초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보낼 타임을 넣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눠드린 코드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키값을 자기만의 키값이죠. 이거 회원가입하고 채널을 만들었으면 이 키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값을 여기다가 바꿔 넣으셔야지 이제 이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고 실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HTTP API 싱스파크 KR 이거를 보내서 이제 조도값을 보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TP 방식은 7가지 방식 중에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 대표적인 게 get하고 포스트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는 이 get을 사용해서 서로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 통해서 조도 센서를 우선 읽어오는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싱스파크 예제를 통해서 싱스파크에 페이크 데이터를 붙여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조도 센서를 붙이기 위해서 이 RCC 어플리케이션을 네이티브 C 어플리케이션을 고쳐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git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우선은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임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젠스트에서 맨 처음에 임포트라는 게 있고 우선은 git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 프롬 git 하셔갖고 하시면 이 크론 URL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URL을 적어 놓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알려드렸죠. 이겁니다. 이거를 카피 하셔갖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카피에다 넣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넥스트로 하시면
이렇게 기술에서 이렇게 이제 RCC라는 예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일루미네이트 조도 관련된 것만 예,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예, 딜렉트 올 하시고 이 조도 것만 포함을 해서 넥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곳에 네, 그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루미네이런스로 해서 이름을 해서 만드시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만의 이름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스를 보시면 저희는 일루미넨스만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를 볼 수 있고 이거 보면은 illuminate.c가 있고 네 헤더 쪽에 네, 리소스 h랑 그 로그.h가 있습니다. 로그.h가 있고 이 리소스 h 쪽에서 이게 페르페어 io.h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네이티브 C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이티브 C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는 메인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앱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한 루프가 되는 형식이고요. 이 무한 루프 형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형식입니다. 무한 루프 형식으로 돼서 네, 그 MCU의 메인하고 같죠. 이 무한 루프고 그 전에 이제 나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태웁니다. 이렇게 나이프 사이클을 태우는데 여기 보면 서비스 앱에 나이프 사이클 콜백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 크리에이트 때, 터미네이트 때, 그다음 컨트롤일 때 이제 하는 나이프 태우고 무한 루프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메인 루프, 무한 루프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이 나이프 사이클 방식으로 이제 코드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네, 맨 처음에 생성이 됐을 때 이제 불러지는 게 얘고요. 네, 그럼 관련된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구현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종료했을 때 이 웹이 종료했을 때 이제 자원을 반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조도 센서에 관련된 자원들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간중간 들어오게 되는 형식인데요. 네, 여기에서 실제 이제 조도값을 예, 여기서 이제 타이머를 부르네요. 이게 이제 이코어 타이머를 여기 쓰는데 이 타이머를 부르는 겁니다. 이 인터벌 시간에 맞게 이 함수를 부릅니다. 이 함수를 부르면 지금같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니드 일리메이트 센서에서 ISQC 방식으로 해서 조도 센서 값을 부릅니다. 네, 이 타이머 값에 맞춰서 이 타이머가 0.1초로 되어 있네요. 네, 네, 되어 있고 그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실제 ISQC를 사용해서 조도 센서 값을 읽어내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게 네, 그 페이퍼 오픈을 하네요. ISQC 버스를 오픈을 해서 네, 라이트 니드를 해서 세팅을 하고 니드를 해서 이제 조도값을 실제 얻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조도값을 얻어오고 여기서 쓰는 거는 이제 페리페어 ISQC 니드 라이트 이게 이제 GPIO나 ISQC나 페리페어 쪽 관련된 것들은
이런 이 API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이 타이젠 쪽에서는 이 API를 써야 됩니다. 네, 버스하고 여기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집어넣겠네요. 네,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집어넣어서 오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리드 라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리드를 하고 실제 이제 아이스큐어시 칩에 안에 있는 레지스터한테 라이트를 할 때 이거 쓰고 그 레지스터한테 어떤 거 갖고 온다 했을 때는 이걸 쓰는 거죠. 이 API를 써서 통신을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API가 쓸 수 있도록 이 코드 API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리소스, 리드, 일루미네이트, 센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 ICC가 이런 것들을 이 아이스큐어시 말고도 조도 센서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조도 센서만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렇게 조도값이 올라옵니다. 네, 지금 이게 조도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조도값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면 조도값이 올라옵니다. 예, 지금 라즈베리 4에다가 조도 센서를 물려놨습니다. 이렇게 조도 센서를 아이스큐어시 버스에다가 이 조도 센서를 물려놨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조도 센서 물려놔서 이렇게 네, BH1750이라는 조도 센서를 BH1750이라는 조도 센서를 이쪽 아이스큐어시 버스 쪽에 아이스큐어시 9 쪽에 아이스큐어시 9 쪽에 이제 이쪽에 아이스큐어시 9인데 이쪽에는 이제 아이스큐어시 9 쪽에 물려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닥이죠. 두 가닥을 물려놨습니다. 클럭하고 데이터 아이스큐어시의 클럭하고 데이터를 물려놔서 이제 이 조도 센서에 여기 안에 있는 칩에 여기 안에 있는 칩 레지스터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이 조도 센서가 있으면 조도 센서가 있으면 여기 칩이 보이잖아요. 칩이 보이는데 여기 칩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칩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다가 라이트를 하고 리드를 해서 초기값을 라이트를 하고 초기값을 제대로 리드를 하겠다 설정을 샘플링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서 어떻게 읽겠다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레지스터에 이제 세팅을 해서 이니셜라이즈 시키고 특정 조도값 레지스터로 가지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를 해서 조도값을 읽어 오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대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도 값을 읽어 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연결 모습인데요. 이게 라즈베리 4라고 보시면 되고요. 3나 4나 이 핀맵이 같기 때문에 하여간 4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 4로 보시고 라즈베리 4로 보시고 이렇게 3.3V 전원을 넣어주시고 이 그라운드를 넣고 그 다음에 SCL하고 데이터하고 클럭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앞쪽이고 클럭이 뒤쪽이네요. 두 번째 거네요. 여기 데이터하고 클럭 이렇게만 네 가닥만 연결해도 동작을 됩니다. 그 라즈베리 4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제대로 하시면 이
어플을 동작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물리적인 것만 제대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예, 그 이게 네, 이건데 얘를 이제 그렇게 임포트를 제대로 하셨다면 런 에이즈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예, 실제 디바이스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연결하는 모습인데요.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와이파이 같은 걸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연결을 하시면 네, 이렇게 지금 제대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라파이 3라고 뜨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서로 와이파이 같은 AP 대역에서 해서 그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얘를 연결시켜 놔야지 이게 런 에이지가 되겠죠. 이 런 에이지는 이제 컴파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런 에이지니까 이제 퓨징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서세스 런치라고 뜹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UI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 로그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로그는 로그는요 여기에서 네, 로그 타그에서 여기서 모든 거를 하면은 복잡하니까 여기서 일루미네이트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만 해서 오케이 하시면 얘 관련된 것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조도 센서 이게 어디에서 보시면 되냐면 예, 이 log.h를 갖고 있는데 이 파일에 ILL로 돼 있습니다. 예, ILL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로고 태그에 ILL을 선택하시면 네 얘만 해당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 그냥 올로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다 선택이 돼 있으면 너무 많은 로고가 나와서 보기 힘드니까요. 이 ILL만 로고.h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해서 동작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네, 이 D 이렇게 해서 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코드가 그대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네,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D로 해서 한 건데 이거를 보시면 D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로고 태그를 ILL로 써갖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S하고 D를 넣어서 S는 일루미네이트 해갖고 이제 값이 10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만 가지고 자기만의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SDB 다른 방식 SDB 셀을 이용해서 저기 로그를 하는 로고 보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 와이파이로 연결 안 했고요. 저기 USB 그러니까 노트북에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삼성 통합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통합 드라이버 USB 드라이버를 깔아 주셔야지 잡히고요. 그래서 USB 디바이스를 하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라파이 3가 나오면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안드로이드 쪽에 ADB랑 비슷하죠. 예, ADB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대로 붙은 거고요. 그러면은 SDB 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D 로그 유틸로 하시고 ILL로 돼 있잖아요.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이렇게 엔트로피 하시면 이렇게 해서 로고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이즌 어플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어플에 해당되는 로그 태그만 써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ILL이 로그 태그고요. 그리고 이제 조도값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불을 좀 꺼보겠습니다. 예, 제가 불을 껐더니 제가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불을 껐더니 이렇게 조도값이 이제 줄죠. 그리고 또 손을 좀 대면 저 듭니다. 조도 쪽에 손을 댔더니 더 이제 조도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용 불가 나오지만 실제 나오잖아요. 네, 그 조도 쪽에 좀 되면 실제 이 조도 쪽에 되면 그쵸, 예, 이렇게 값이 줄어듭니다. 예, 이렇게 값이 줄어들고 제가 스탠드 조명에 켜 봤습니다. 봤더니 네, 이렇게 조도값이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되면 네, 더 많은 양을 비치면 이렇게 녹스 값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녹스 값이 올라갔다가 네, 알 수 있죠. 이렇게 조도 쪽에 또 손을 대면 줄어들죠. 이렇게 조 센서를 가리면 줄어듭니다. 했다가 그 다음에 스탠드 조명을 좀 꺼보면 네, 이렇게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받았다가 기대에서 받았다가 또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을 텐데 그걸 받아다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하거나 아니면 USB를 연결해서 이제 해서 런 에즈로 해서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연결만 제대로 돼 있다면 물리적인 연결만 제대로 돼 있다면 BH1750이군요. BH1750을 써서 제대로 붙이기만 한다. 이렇게 물리적인 선만 제대로 연결이 돼 있다면 이게 데이터하고 이게 클럭인데 그것만 이제 하고 3.3V 하고 그라운드만 연결이 돼 있다면 문제 없이 동작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네, 이런 조독 로그가 올라오는 걸 봤고 네, 이 값이 이제 로그로 계속 출력이 되는 거죠. D로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ILL 이게 로그 태그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 로고 프린터 얘를 쓰는 거고 이 로고 태그에 맞게 해서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가 이제 계속 불러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이머를 써서 계속 부릅니다. 0.1초로 돼 있고 네, 0.1초로 돼 있어서 이걸로 해서 얘를 계속 부르면서 이 함수를 계속 콜백을 계속 부르죠. 네, 이 콜백을 계속 부르면서 네, 이 콜백을 계속 부르면서 0.1초마다 이 함수를 계속 부르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 타이밍은 이 서비스 앱 컨트롤 그 라이프 사이클을 좀 알아야지 이게 코딩이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처음에 불러질 때랑 나갈 때하고 이제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메인 루프가 돌면서 얘를 부릅니다. 하면은 이제 가동이 돼 있고 타이머를 통해서 이 0.1초마다 이 함수를 불러서 부르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피지컬 이 하드웨어적인 이제 아이스캐시를 쓸 수 있는
오픈하고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실제 이 조도 센서에서 가져와서 이 조도 센서에 있는 이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이제 출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서비스 네이티브 C 서비스 웹이고 해서 UI는 없고 좀 로그 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보는 법을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봐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봐도 되고요. SDB 세일에서 봐도 되고 똑같이 이렇게 값이 올라오는 손을 대니까 이게 적어들죠. 손을 적어들고 스탠드 조명을 좀 켜갖고 이제 좀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스탠드 조명을 좀 비춰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녹스 값이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놔두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 이거를 이쪽을 클라우드 쪽하고 붙여서 이제 동작하는 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를 HTTP 겟 방식으로 해서 붙여갖고 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클라우드 쪽에 이 클라우드 쪽에 이 클라우드 쪽에 이거를 올려볼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제가 동작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값을 이제 올라올 것입니다. 이거는 페이크 데이터를 우선은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실제 조도값을 이제 보내는 거를 해볼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고쳐서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예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만 이제 싱스파크 클라우드만 붙이는 예제입니다. 또 하나의 예제가 이건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페이크 데이터를 싱스파크에 붙이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본 다음에 실제 이 지금 조도값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 API를 써서 여기다 포팅을 해갖고 API를 심어서 사용해서 실제 여기서 이제 싱스파크를 붙이는 이제 예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URL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URL을 카피해 놓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피해 놓으시고요. 아니면은 기스에서 봤던가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을 건데 홈페이지 지킨포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던가 하여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 통해서 얘를 받아 주시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임포트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젠 스티 프로젝트로 해서 임포트를 하시는데 그래서 zip 파일 압축품 폴더로 이렇게 가시면요. 저는 여기 뭐 해놨으니까 여기다 가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서 제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압축을 풀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타이젠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네, 여기에서 들어가서 네, 이 압축을 푼 곳에 들어가서 근데 한 번 더 있네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넥스트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예, 다른 거를 갖고 와서 잘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축 푸시면 이겁니다. 이젠프 마스터라고 돼 있죠. 예, 이젠프 마스터로 돼 있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넥스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셔야 될 게 지금 헤디드에 6.0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입니다. 헤드레스에 6.0으로 해도 안 되고요. 헤드레스에 5.0으로 해도 안 됩니다. 헤디드에 5.0도 안 되고 IoT 헤디드에 6.0만 넌 에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IoT 헤디드 그러니까 패키지 매니저에서 IoT 헤디드에 6.0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IoT 헤디드에 6.0으로 해서 임포트를 시켜야 돼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넌 에지가 되고요. 5.0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IoT 헤디드에 6.0만 하셔야 돼요. 지금 버전부터는 그렇더라고요. 네, 올해 버전은 그렇습니다. 예전 버전은 IoT 헤디드 5.0, 헤드레스 5.0도 됐었는데 지금 버전은 IoT 헤디드 6.0만 되니까 이걸로 하셔야지 넌 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퓨징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퓨징은 안 됩니다. 베이드는 되는데 퓨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니시까지 하시면 무리 없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미 해놨고 이게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해서 임포트를 해 놓으시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thingspark.c하고 thingspark example c가 있는데 실제 동작은 이 파일로 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쪽에 어떤 일루미네이트 데이터를 어떤 필드 데이터를 쓰는 게 이 코드 부분인데요. 네, 이 코드 부분입니다. 네, 네, 이 코드 부분이고요. 이 코드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 파일에서 이제 실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네, HTTPS 겟 방식으로 해서 통신을 하는 부분은 코드는 이건데 이분의 코드가 실제 보시면은 네, 이게 TP initialize, TP set field value, TP send 데이터를 하는데 보시면 이 코드가 이 thingspark.c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그러니까는 쓸 수 있는 API를 구현을 해놨어요. 실제 보내는 거랑 이제 필드 채우는 거 이렇게 하고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네, 그리고 지금 예제는 네, 이렇게 이걸로 해서 이니셜라이즈 시켜서 키값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셋 밸류에서 하나만 해서 이제 일루미네이션 조도값을 보내는 예제입니다. 실제 이렇게 보내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이제 받아주기 위해서는 이 회원가입이 필수적이고, 회원가입이 됐다면 채널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 채널 만드는 거는 저는 이미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뉴 채널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example 이름은 네,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네, example
뭐 101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example 101 해서 만들고, 이제 필드 여기는 하나만 필요하니까요. 이게 여러 개 할 수도 있습니다. 10개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getData에 키밸류가 더 붙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 거고요.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필드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했고, 뭐, 1루로 해도 되죠. 예, 1루로 하고, 네, 1루로 해서, 세이브 채널을 하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아까 필드 네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그 중요한 거는 이 AP 키 값입니다. 이것만, 네, 여기서 이제 카피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이제 제대로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키값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키값을 넣어서 이제 업데이트라는 걸로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키값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쪽에 뭐 값이 이 이름이나 뭐 아까 그런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키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에 봤던 그 네임이나 필드 네임 디스크립션 필드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키값이 중요합니다. 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것만 채널 하나 생성을 하셔갖고 얘만 이제 제대로 이제 카피를 해 놓으시고 코드에 얘만 이제 넣어 놓으면요. 예. 얘만 넣어 놓으면 이제 무리 없이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피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원래 코드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근데 여기다가 키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올려놓을 때 이 키값을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기만의 키를 넣으셔야지 통신이 됩니다. 예, 이거를 주의해 주세요. 이거에 네, 자기만의 키값을 넣어야지 자기 회원가입해서 채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넣어야지 자기만의 키값을 넣어야지 이 통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젠2의 싱스파크 example.c에 여기 있는 여기에 이 자기만의 키값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메인에서 얘를 부르는 거잖아요. 크리에이트 할 때, 어, 크리에이트를 할 때 얘를 불러서, 네, 크리에이트 할 때 이 타이머를 불러서 30초마다 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윙스팡크라는 게 나오고, 그 30초마다 타이머를 쓰죠. 네, 타이머를 써서, 네, 이거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갖고, 그 얘가 이제 30초마다 호출되면 30초마다 이 임의의 값을 그러니까 랜덤하게 가짜 데이터를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 난수 네,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그냥 가짜 데이터를 페이크 데이터를 필드에다 집어넣고 보내는 겁니다. 이 보내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네,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다고 네, 그래서 실제 얘가 이제 보시면은 네, 이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HTTP 프로토콜 방식으로
HTTP 프로토콜 방식의 get 방식으로 해서 이 키 값을 보내고 필드 값을 보내고 두 가지를 보내서 실제 클라우드랑 스윙스파크 클라우드랑 이제 통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제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키 값을 바꿨으니까 다시 얘를 넌 에즈로 해서 타이젠에 이 프로그램을 심어 보겠습니다. 넌 에즈로 하면은 여러분이 고칠 게 이 키 값입니다. 이 키 값은 자기만에 맞게 고치셔야 되고요. 네. 여기 키 값으로 해서 자기만의 키 값을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제 키 값이 아니고 여러분의 키 값을 넣으셔야 됩니다. 네, 빌드가 성공적으로 됐고 런치까지 됐습니다. 이것도 UI가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로그를 보면 이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선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쪽에서 보면 이제 네, 클라우드 쪽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30초에 한 번씩 보내고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올라오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30초마다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선은 조금 알아줘야 될 게, 네, 지금 여기인데 제가 이제 조도로 연결하고 이제 네, 이게 이제 타이젠, 네, 타이젠인데요. 네, 타이젠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클라우드하고 통신을 하겠죠. 뭐가 통신을 하냐면 이 나지베리가 네, 나지베리가 네, 이 조도 센서를 읽어서 네, 와이파이를 통해서 네, 와이파이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쪽에 스윙스파크 쪽에 보내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누르셔서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네, 와이파이 안 잡히고 통신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네. 통신을 하면 에러가 나겠죠. 네. 블루투스로 들어갔네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와이파이로 들어가죠. 네. 와이파이에 들어가면 이렇게 와이파이는 자기 AP에 비밀번호를 넣어서 그 와이파이가 잡혀 있어야 돼요. 네, 와이파이가 잡힌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와이파이가 안 잡힌 상태에서 하시면은 에러가 납니다. 당연히 에러 메시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뭐 HTTP 뭐 호스트 네임 뭐 에러 나더라고요. 호스트 네임 에러 나는데 그럴 경우는 와이파이를 세팅 안 하고 하시는 겁니다. 와이파이부터 잡고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이게 이 서버 쪽에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버 쪽에 보낸 건데 얘도 지금 일루미네이트 돼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봐야 되겠죠. 스윙스파크 쪽을 봐야 됩니다. 얘는 이제 스윙스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센스파크로 돼서 예, 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를 하시면 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데 네.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 값이 좀 0으로 나오면은 좀 에러 있는 거네요. 예. 이게 이제 에러 나는 거는 너무 이제 30초 정도 기다렸다 보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보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보내고 있네요. 예. 이 차이가 이제 30초 딜레이가 지켜지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보냅니다. 이게 보시면은 타이머를 써서 이 30초마다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30초만 제대로 지켜지면 정상적으로 보냅니다. 이게 너무 빠르면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료 계정은 20초 이상 이렇게 인터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저희 무료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20초라고 하는데 30초 정도 돼야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초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30초마다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이 HTTP 키값으로 하고 API thinkpark.kr .co.kr도 되더라고요. 예, 그것도 같은 거니까요. 하여튼 api.thinkpark.kr로 해서 네, 여기 보면 업데이트를 해갖고 API 키를 자기 걸 넣고 이 필드에 이제 올릴 값을 넣으면 그게 이제 여기 올라오는 거죠. 그 값이 올라옵니다. 지금 랜덤 함수를 써갖고 페이크 데이터를 좀 올리는 겁니다. 이제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보시면 이 크레이트 쪽에 이제 센스파크 이게 제대로 되는지 보면 보시려면 이 맨 처음에 여기 이 로고를 좀 보시면 돼요. 그 센스파크가 되고 네, 센스파크라는 메시지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네, 나오고 이 데이터가 이제 올립니다. 올리게 되는 이제 이 데이터를 네, 이제 여기 키값 넣는 게 중요하고 이 랜덤하게 해서 이거는 이제 셋 필드로 해갖고 결국 실제 여기서 이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네, 태우게 돼서 이 로그를 이제 제대로 나오는지 그 보시면 돼요. 예,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네, 예, URL 나오고 URL 나오죠. URL 나오고 그 다음에 이 Success to Performance 하고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 Success to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Success to Perform 이라고 나오면 제대로 이제 올린 거예요. 네. 정상적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는 남은 게 실제 이제 조도 센서를 올려보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네이티브 C 웹에다가 이거를 포팅을 할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띵스파크 관련된 API들을 포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그젠플을 이제 실제 동작을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앱은 다 네, 그래서 이 파일에 실제 동작하는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H에 이제 이 API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이쪽으로 옮기시면
이제 거의 뭐 쓸 수 있는 게 됩니다. 환경이. 그 여기에 예, 소스 쪽에 옮기고 또 이제 아예 옮겨져 버렸네요. 하여튼 카피를 해서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인코드 쪽에 옮기시면 네, 인코드 쪽에 옮기시면 옮겼죠? 네, 옮기시면 이 지금 네, 이 AP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의 구조는 네, 아까 설명드렸죠. 메인에서 했지만 이 app 컨트롤에서 이제 네, 게더링을 하고 여기서 이제 타이머를 불러서 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옮기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다 옮기시면은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셔갖고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우선은 그 .c하고 .h만 이쪽으로 이제 제도 스스파크.h하고 네, 스스파크.c만 여기 놔뒀으면 여기 API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API를 불러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에서 이제 예, 여기서 사용했던 어 네, 여기서 이제 사용했던 이거를 어 이렇게 카피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카피를 그냥 하시고 여기까지 카피를 하셔서 여기다가 여기 일루미네이션에 이 부분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지워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것만 지우면 제대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우선은 얘는 저 위로 가는 게 좋겠죠. 네, 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위로 가고 밑에서 놔둬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이 페이크 데이터가 아니고 이 밸류를 보낼 거니까요. 이 밸류를 보낼 거니까 이 랜덤하게 만든 이거는 없애야 되겠죠. 이거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네, 이건 지우시고 또 랜덤 숫자 만든 랜덤 함수도 지우시고 네, 얘도 필요가 없겠죠. 여기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얘도 위로 올리죠. 뭐 얘도 올리는 게 맞으니까요. 맞으니까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밸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 밸류, 예, 실제 조도값이죠. 이게 물리적인 조도값 인 거고 이거 밸류 넣고 여기를 요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밸류가 이제 실제 조도값이 태워지게 되는 거죠. 예, 조도값을 태우게 됩니다. 필드에 이 조도값을 태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거는 이제 30초 타이머로 바꾸셔야 되고요. 예, 아까 0.1초 돼 있는데 일루미네이션은 30초로 바꿔주시고 또 인클루드 하나 시켜야 됩니다. 뭐로 인클루드 시켜야 되냐면 방금 이 API를
쓰잖아요. 이 API에 씁니다. TP initialize, TP set field value, send data 씁니다. 얘는 여기에 있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실제 API들이 있고, 얘를 이제 컴파일 무일 없이 알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파일에 있는 펑션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헤더를 인클루드 시켜야 됩니다. 이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줘야 돼요. 네, 이 파일을 여기 그러면은 일루미네이션에서 네, 여기 갖고 온 여기를 things park things park.h 네, things park.h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네, 이거 받고 30초로 바꿨고 타이머 30초로 바꾼 거죠. 예. 이거는 아시다시피 예. 네, 이거는 이따 좀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 인터벌이 이제 이 일루미네이트의 그 타이머인데 얘는 이제 얘를 사용하고 얘를 부르는데 얘가 30초가 돼야 되는 거죠. 네, 30.1초로 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부르면 이제 실제 조도값을 얻어서 이제 실제 필드에다가 이제 태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기 키값으로 해야 되겠죠. 이 키값이 아니고 여러분의 키값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계정 만드신 거에 채널을 만들면 키값, API 키값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면은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run as를 돌리면요. 네, run as를 돌리면 네, 에러 부분이 있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thing이죠. 예, G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빌드를 시키면요. run as를 시키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빌드가 됩니다. 빌드가 되고 예, 이렇게 나오면 성공을 한 거고 네, 어플리케이션 서세스 런치로 해서 네, 정상적으로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로그는 아까랑 같이 ILL입니다. ILL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로그에 이제 얘를 보려면 로그 태그를 ILL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너무 많은 로그가 나오니까 얘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기 그 커맨드에서 저는 ILL 아까 띄워놨잖아요. 그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섹스 퍼폼 나오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조도값을 보내는 타이젠 스튜디오의 네이티브 C 앱을 사용해서 실제 센스파크와 연결해서 실제 조도값을 보내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제 네, 조도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네, 돼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얘를 한번 이제 네, 이 서섹스 2 퍼폼 나오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성공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실제 조도값이 올라오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조도값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30초에 한 번씩이라서
제가 이제 손을 좀 댔는데 조도값이 떨어졌었어요. 예, 조도값이 떨어지고 다시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제 조도값이 무렵게 됩니다. 이렇게 포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실습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장표를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 get하고 post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HTTP 방식으로 이제 프로토콜 방식, HTTP 프로토콜 방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건데, 이거에는 유명한 게 이제 get하고 post가 있는데, 7가지 방식이 있어요. 메소드가 7가지 방식인데, 그 중에서 get하고 post도 있고, 저희는 get을 사용해서 한 겁니다. get을 사용해서 한 거고, 네, 클라이언트 서버 이제 저희가 이제 IoT 지금 라즈베리가 된 거죠. 라즈베리 파이 4에서 이 싱스파크 쪽에 싱스파크 약자를 썼습니다. 이제 싱스파크 쪽에 이 get 방식으로 해서 보낸 겁니다. 예, 그 보내서 이제, 그러니까 이 get하고 post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HTTP의 이제 규약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이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것서 웹 클라이언트 웹 서버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보통 유명한 게 이제 get하고 post인데, 이거 말고도 하여튼 7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get 메소드를 쓴 거예요, 저희는. 네. 그 get 메소드로 해서, get 메소드는 이렇게, 예, 이렇게 물음표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음표 나오고, 이제 set value, 그 key value 이런 식의 key value, key value, key value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물음표 나오고,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물음표 나오고, key value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보내는 게 이제 get 방식입니다. 네, 그 URL 뒤에 물음표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작성하게 되고, %를 붙여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네, key value, 네, 물음표 key value 이런 식으로 되는 게 get 방식입니다.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포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람 밸류 해서 하는 게 방식입니다. 뭐, 그러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실제 이 조도 센서를 받아서 타이젠 스튜디오로 해서 타이젠 그 네이티브 C 앱으로 해서 센스파크 클라우드 쪽에 연결하는 그 예제를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